자, 지난 2월 25일 워싱턴 DC에 있는 공산주의 희생자 박물관에서 북한 자유연대 주최 그리고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 트루스포럼 공동 주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 반국가 세력, 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주제로 타라오 박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세미나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깃발이 자세히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요. CCP 베이징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저기서 발견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깃발들이 뭐냐면 전 세계 공산당들의 깃발입니다. 전 세계 공산당들의 깃발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 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저기 왜 있습니까?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네, 자, 다음 화면은 참 굴욕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싱하이밍 대사에게 이재명이 가서 그야말로 시에시에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2025년 1월 9일 국회 도서관인데 아니 왜 한반도 색깔이 대한민국 남한의 색깔이 왜 북한과 같은 색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문 어떤 설명을 해주셨냐면 12.3 계엄, 비상계엄은 합법적이었다.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CIO 공수처는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우원식이 최근에 시진핑을 만났던 일, 이재명의 대북 송금, 대북 제재 위반을 했다. 그리고 스파이 간첩이 있는데 간첩법으로 인해서 지금 잡고 있지를 못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계엄은 합법적이었고 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합법적인 계엄을 12월 3일에 했느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그 줄탄핵 명단이 지금 여기 화면에 오른쪽에 여러분 그 이름이 쭉 다 써 있어요. 이름이 뭐 윤석열, 한덕수 영어로 그리고 옆에 한국어도 적혀 있는데요. 윤석열, 한덕수,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이진숙 등등 그리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네, 다음 장면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정선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개업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타라오 박사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북한에서 그 넘어온 그때 풍선 쓰레기 거기에 있던 그 위에 있던 그 거기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윤석열 탄핵만이 민중이 살 길이다. 탄핵 광장에서 만나자. 자, 이런 북한의 지령이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서 이런 같은 문구들이 쓰이고 있다. 왜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타라오 박사님의 그런 지금 발표 현장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와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탄핵 각하, 사기 탄핵 무효,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평화로운 집회 현장에서 경찰들이 저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짓밟는 모습인데 원래 대한민국 경찰들이 저렇지가 않다. 근데 지금 그 사진을 보시면 마치 중국의 공안들처럼 행동하는 장면이 저 장면뿐만 아니라 탄핵 반대 시위 현장에서 곳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중국 경찰 같지 않냐. 그리고 이 명찰을 하지 않은 중국 경찰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탄핵 찬성 집회인데 아니 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 깃발, 중국어로 된 깃발이 있는 거죠. 내란숙의 저는 저 단어를 읽기도 싫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은 이 탄핵 찬성 집회는 반미주의자들이라는 거. 이 장면 워싱턴 DC 하면 미국의 중심, 세계 정치 행정의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공산주의 피해자 박물관 세미나에서 이 사진이 떴습니다. 그 제일 상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문영배다. 약간 언어 유희처럼 탑 레프트라고 하셨거든요. 저 사람이 문영배다. 이들 현재 8명이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자, 문형배 탑 레프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형배에 대해서 이름을 문형배, 이 사람은 불공정하게 행동하고 있고 이재명과 굉장히 친한 자고 그리고 굉장히 부끄럽죠. 2,000개의 포르노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 가입이 돼 있었고 재판 도중에 쉬는 시간에 나가서 그 포르노를 유포하는 그 카페에 본인이 쓴 커멘트, 댓글을 지우고 들어왔다라는 설명까지 막 자세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형배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형배는 좌파다, 이재명과 친하다, 그리고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워싱턴 DC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한국을 도와야 한다. 가치라는 말을 또다시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 소추가 되고 직무정지되고 그다음에 심지어 구속까지 되는 이런 비상시국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뭔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이번에 비상계엄을 하면서 이 발언을 했느냐 하면 지금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종북 반국가 세력이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지금 그 권한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정부를 지금 전복하고 나아가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이미 이것을 저희가 국정원 직원들을 가르치는 국정원 교수로서 17년 동안 뭘 가르쳤냐면 국가 정체성 분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종북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지금 서서히 모든 진지를 장악해 가고 있다.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라. 국정원 직원들은 빨리 체제 수호를 위해서 지금 빨리 준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국민들도 공무원들도 이 위기의 실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와 같은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는 바로 구분홍선을 넘어 마지막 대문만 열면 이제 끝장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쓴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이란 책은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고 완전히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또 획기적인 방안까지도 제가 이 책 속에 넣어놨습니다. 국민들이 만약에 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책을 소화하고 이 제시한 전술에 따라 전략에 따라서 제대로만 행동해 준다면 현 정세는 극복될 수 있지만 이걸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행태로 한다면은 이것은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